그 다음에 이제 전원입니다. 그래서 전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원은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원이다라고 하면 그 종류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어떤 전원이 있냐? 상용 전원이 있고요. 일반적 소방에서 쓰고 있는 거 비상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전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냥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이게 딱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이 제가 드리는 설명과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후로 구분해서 또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용전원이다 라고 하면 평상시 공급되는 전원이죠. 그죠? 어디에? 당연히 소방시설에. 그죠? 그리고 비상전원이다라고 하면요. 얘는 말 그대로 상용전원의 정전시입니다. 정전시.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상용전원 아니면 비상전원 이렇게 들어있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용어는요. 예비전원을 또 쓰죠. 예비전원은요. 용어적으로 예비전원의 의미는 이런 거죠. 비상전원의 고장, 그죠? 용량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를 하나 딱 우리가 비상전원으로 설치했는데 발전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그죠? 유지관리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비이다라고 하는 거는 즉 비상에 대한 보조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소방에서도 주펌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펌프가 있죠. 이 예비의 개념은요. 주펌프가 고장 났을 때 또는 주펌프가 기동되지 않았을 때 얘가 기동되기 위한 가압송수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 얘는 한마디로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럼 실무적으로 얘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무적으로 보면 비상전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소방에서의 말 그대로 비상전원입니다. 근데 예비는요, 왔다 갔다 씁니다. 저희도 쓰고요, 건축도 씁니다. 그래서 예비라고 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뒤에 가보면 감시 제어반의 예비전원 이렇게 하거든요. 감시 제어반의 예비전원. 감시 제어반의 예비전원.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 우리가 이제 비상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소방이 이렇게 많이 나눠 놓을까요? 소방에서 이 전원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잡고 있을까요? 아니요. 소방 말고 이 키워드, 전원을 키워드로 잡고 있는 파트가 별도로 있죠. 걔는 어디죠? 전기죠, 전기. 전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일반하고 비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저희가 전기를 사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둘을 가지고 한전 또는 발전기가 투입되죠. 이 전환 스위치는 보통 ATS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얘가 평상시다라고 하면 한전에서의 전원을 결국 각각의 층에 있는 분전반, 배전반으로 날려서 전원을 씁니다. 그죠? 그럼 이 일반과 비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죽는다라고 하면 발전기를 통해서 실제 일반과 비상으로 나눠서 각각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발전기가 돌았다라고 하면 발전기의 사이즈, 즉 용량을 계산하죠. 그럼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비상을 기준으로 하죠. 소방하고 좀 틀리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과 또 전기를. 그럼 일반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요.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전등과 아까 말씀드렸던 전열기구, 전열과 또는요 동력으로 나눠 놓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동력들은 경우에 따라 일반 동력이 있고요, 그죠?
등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등이고요. 콘센트는 전열이고요. 동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하다못해 경우에 따라 이제 여기 배풍기가 있다, 뭐 환풍기가 있다. 뭐 경우에 따라 전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력이다라고 하면 위에 옥상에 이제 환풍기가 달렸는데 좀 용도가 큰 환풍기가 달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동력으로 따지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한전에서 받는 것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받습니다. 왜? 계약 전류 용량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계약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 많이 물어냅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 쓰겠다라고 해서 100 전후로 쓰는 것하고 100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20, 30 쓰는 거하고는요. 그죠? 단가가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거죠. 용량을 고려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로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죠.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쓰는 만큼의 굵기를 결정하는 거죠. 쓰는 만큼의 굵기를 결정하고요. 쓰는 만큼의 중간중간에 차단기가 있으면 이 차단기의 사이즈도 얘를 가지고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큰 의미에서는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이 있습니다. 이 비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비상은 좀 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소방과 비상이 있습니다. 소방과 비상. 이 비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소방은요, 말 그대로 소방은 소방입니다. 그렇죠? 포괄적인 개념은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비상용 승강기 소방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배연창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 피난용 승강기. 그죠? 큰 의미에서 소방에 가깝기 때문에 소방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럼 이 비상은요. 이 비상은 말 그대로 소방을 위한 비상이 아니라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화조 펌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비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얘가 정전이 되는 조건은요. 일반적으로 화재 시 정전될 수도 있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다가 정전될 수가 있겠죠. 여름철 낙뢰 맞으면 변압기 인근에 있는 변압기 터져버리면 그죠? 전봇대가 넘어지면 그 일대가 정전이 됩니다. 정화조에 있는 펌프를 만약에 발전기로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꺼지죠. 그죠? 정화조 넘칩니다. 똥물 됩니다. 똥물. 그죠? 건물을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화조하고요. 뭐죠? 배수펌프입니다. 배수펌프. 장마철 같은 경우 배수펌프 안 돌면 어떻게 되죠? 건물 침수됩니다. 실제 경우에 따라 오래된 건물이 침수당해서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 여의도에 정전용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꽤 오래됐는데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된 건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비가 여의도에 많이 와서요.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이 모두 침수가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복구 공사를 하는 대신 건물을 새로 뜯어 리모델링을 해버렸죠.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비상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승강기. 건물에 승강기가 10대 있다라고 하면 정전됐다라고 해서 얘를 다 꺼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한두 대는 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냉온수기. 그죠? 냉온수기는 기계를 장치를 가지고 냉난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이게 꺼버리면요, 잘못하면 냉온수기 자체가 고장납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계산해서 잡아놓은 게 비상이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뭐가 있다? 이렇게 동력 적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전열과 전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열과 전등, 특히 이제 여기에 만약에 수신기가 이렇게 앉혀져 있다. 수신기에는요, 여기 뭐가 들어있죠? 당연히 예비전원이 들어있죠. 근데 수신기에는요, 평상시 공급 또는 상용 전원이 있죠. 콘센트가 이렇게 꽂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꽂혀져 있는 콘센트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전기에서 이 소방, 즉 일반하고 최소한 비상으로 분류해 놔야 되는데 얘는 어디에 분류되어 있다? 얘는 어디? 여기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해도 상관이 없네요. 어차피 얘는
발전기 돌으면 비상에 전원이 투입되는 거니까. 콘센트 자체에 이미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로 되어 있어도 정전 때문에 수신기가 죽을 것 같지만 실제 발전기가 돌면요. 발전기, 건물에서 시스템 설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콘센트가 꽂혀져 있으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방은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예비 전원을 확보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건물을 이제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사실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상용 전원, 비상 전원, 예비 전원인 거고 실제 얘를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을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전원이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옥내소화전이죠. 옥내소화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뭐죠? 가압송수 장치입니다. 그죠? 전기 용량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얼마에 몇 암페어를 쓰는지 모르겠고요. 볼트로 이야기하면 몇 볼트짜리 쓰죠? 네, 380볼트짜리 씁니다. 소방에서 380볼트짜리를 쓰는 게 딱 세 군데가 있죠. 하나가 이렇게 펌프. 세 군데가 아니겠네요. 사실 펌프가 아니니까. 펌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얘가 펌프고요. 실제 전기가 투입되는 건 얘 때문에 투입되죠. 예, 전동기. 그죠? 전동기 전원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설계미 시공하시면 맨날 이거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큐는 얘 큐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동력을 구하는 건요, 이거 하는 거고요.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380V를 쓰는 거는 실제 얘입니다. 이렇게 전동기를 돌리는 게 큰 의미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펌프, 전동기 돌리고요. 두 번째가 송풍기에서 전동기 한번 돌려주고요. 세 번째가 박아샷다. 박아샷다도 전동기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좀 많이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약전 쓰죠. 220의 배터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80V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비상 콘센트 가면 여러분들 뭘 배우죠? 저압이다, 고압이다, 특고압이다. 이거 배우죠. 그래서 저압이다라고 하면 얼마? AC로 하면 600V 이하, DC로 하면 750V 이하. 고압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얼마까지? 7kV, 즉 7000V 이하. 특고압은요. 7000V 초과 이렇게 분류하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게 얼마라고요? 380V. 딱 봤을 때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는데 600V로 팔까요? 750V로 팔까요? 안 팝니다. 얼마로 팔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380V로 파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만큼으로 파느냐 두 가지. 전기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그죠? 쉽게 380V로 바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한전으로부터 아니면 보통 이렇게 받습니다. 22,900V. 그죠? 그럼 어차피 380V로 받으면 우리가 600V 이하, 75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보면 얘는 어떤 의미로 받죠? 380V로 받기 때문에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구나. 그래서 얘를 저압 수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22,900V로 받을 때는요. 심각하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얼마인데? 380V인데 어떻게 해야죠? 떨궈야죠. 그죠? 떨굴 수 있는 것은요. 심벌이 있죠? 이 심벌을 뭐라 그러죠? 변압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압기를 거쳐서 22,900V를 받아서 우리가 사실 요거 380V로 안 받는데 그냥 380V로 딱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22,900V로 받아서 380V로 받아 쓰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변압기. 이 변압기가 필요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7,000V부터는 다 떨궈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변압기가 필요하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받는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수전설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전설비.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전 방식에 따라 전기를 어떻게 받는 것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은 제가 전선 플러스 시공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선 플러스 시공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 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수조에는 380V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쟤는 축전지, 즉 배터리만을 가지고도 설비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압이 수전인 경우에는요.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압기가 필요 없죠. 바로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받는다라고 하면 한전으로도 받는 그 분기점을 보통 인입계팩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배전반이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화된 형태. 그래서 배전반을 통해서 인입구 배선. 뭐 그게 딱히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팩이.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펌프. 인입계팩이 당연히 차단기를 거쳐야 되는데 인입계팩이 차단기 그다음에 펌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한전으로부터 우리가 전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차단기 쓰고 즉 펌프 즉 소방만 받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전기를 쓰는 거는 소방도 쓰지만 누구도 쓰죠? 일반도 쓰죠. 일반부. 그죠? 일반적으로 그 건물의 등이라든가 또는 콘센트라든가 이런 전원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분돼서 쓰래요. 양분돼서. 이런 것들을 분기라고 하죠. 그럼 저압수전인 경우는요. 인입계팩이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전에서 전원을 받으면 그죠? 전원을 받으면 인입계팩이 직후에서 서로 나눠 쓰는 거죠. 이쪽에서 쓰는 건 일반이 쓰는 거고 이쪽에서 쓰는 건요. 소방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 쓰는 겁니다. 그죠? 다만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표현. 인입계팩이 직후니까 계팩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차 측에 그러니까 뭐 한전에서 왔다, 펌프에서 왔다. 그럼 얘를 출발점에서 놓고 보면요. 얘를 전부 1차 측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요 지점을 찍어서 놓고 보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1차 측 차단기 또는 얘를 제가 주차단기 이렇게 부르면 주차단기 이렇게 부르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할 거냐. 얘가 이름을 줘야 되겠죠. 얘는 인입계팩이 얘는 인입계팩이고요. 얘는 주차단기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요 부분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인입계팩이를 기준으로 원래 처음에 한전으로 공급받았던 부분을 1차로 보는 거고 그 후단을 2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인입계팩이 2차 측이 되는 거죠. 2차 측. 그리고 그럼 주차 단기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되죠? 주차 단기 1차 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관로 또는 이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인입계팩이를 기준으로 보면 2차 측이 되는 거고요. 차단기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측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죠. 특별고압이다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전력용 변압기 당연히 22,900V를 380V로 못 쓰죠. 당연히 얘는 무조건 인입구 그다음에 여기 전력용 차단기 그다음에 뭐가 설치되죠? 변압기를 이렇게 같이 쓰면 공용 변압기가 되고요. 각각 변압기가 나눠져 있으면 전용 변압기가 되죠. 이 개통도 어디에서 있죠?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있는 개통도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죠. 얘가 서킷 브레이커, 그죠? 또는 파워 퓨즈. 뭐 차단기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기의 이름과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인입구 배선, 차단기, 변압기 후단에서 따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림이 뭐죠? 그림은 실제 이렇게 따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땄죠. 일반과 소방은 이렇게 땄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은요. 변압기에서 서로 이렇게 따버렸죠.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얘를 설명하죠. 보시면 전력용 변압기 2차 측, 변압기를 기준으로 전력용 변압기 얘를 1차 측, 여기를 2차 측이라고 하죠. 2차 측 주차단기에서 분기하는 거예요. 주차단기 1차 측이죠. 여기를. 요 지점을 변압기로 보면 변압기 2차 측이 되는 거고요. 차단기로 보면 1차 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뭐 분기하여 전용 배선 하되, 그죠? 하되 원래는 그게 원칙이 돼. 상용 전원의 공급이 지장이 없을 때는요. 주차단기 1차 측이 아니라 주차단기 2차 측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다 왜 이렇게 갔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죠. 만약에 소방에서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전원을 내려야 돼. 전원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땄으니까 전원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변압기는 전원을 못 내리죠. 얘를 내려야지만 변압기가 전원이 죽으면서 소방 쪽으로 전원이 안 오겠, 전기가 안 오겠죠. 근데 얘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소방만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도 전기가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그럼 소방이 맨날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변압기를 거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차단기를 쓰고 차단기에서 다시 분기하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전원을 차단시켜서 어떤 공사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압속도 장치의 전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과 같을 경우에는 결국 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압이 388V이다라고 저압이죠. 그러면 그거는 또 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원은요. 비상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전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운데 거 건너뛰고요. 이거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갑니다.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옥내수화전의 비상 전원은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한다.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물의 규모가 6층입니다. 할까요 말까요? 비상전원 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왜? 규모가 작으니까. 그죠? 왜? 그럼 얘는 왜 6층이면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를 고려해 준 겁니다. 비상전원이다라고 하면 아까 상용전원에 대한 정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종류는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가발전, 발전기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그냥 영어로 쓰면 ESS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 이렇게 부르죠. 얘도 이 세 가지는요. 무엇인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죠? 발전기를 사오던가 축전지를 사오던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오던가 해야 되고요. 얘는요. 아무것도 사오는 게 없죠. 그냥 전기공사, 전기기술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면 그럼 전기기술기준에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소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상전원으로 인정해 줄게.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류는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 비상 콘센트, 미분모 소화 설비. 제한적으로 총 5가지. 앞으로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 6번. 앞으로 6번 더 할 겁니다. 그죠? 6번 반복해서 할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셨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옥내수화전은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 규모가 어느 정도 컸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숫자가 계속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줄 숫자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로 우리가 비상전원을 설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의 규모가 고로 크고 그죠? 옥내수화전이 있고요. 스프링클러가 있고요. 물분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가 어떤 거죠? 규모로 따지면 얘가 가장 기본이죠. 그죠? 옥내수화전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있다, 물분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는 있죠. 스프링클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지금 면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딱 그 기준.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될 때는 또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2개 이상의 변전소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이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가압수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세 가지가 비상전원 설치 제외 조건이죠. 변전소라고 하면 하나의 변전소, 즉 한 개의 구마다 변전소가 있습니다. 영등포에는요, 영등포 변전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스타필드가 있죠. 타임스퀘어가 있네요. 저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면요, 보통 열병합 발전소가 있죠.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다만 수지타산, 단가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저러면 인접한 그 경계, 그러니까 영등포구와 구로구, 인접한 구로구 근처에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 도로 하나를 두고요, 구가 갈려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 케이블 하나 넘기는 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되게 쉽죠. 전봇대를 통해서 넘겨주면 돼. 그래서 그런 건물이 종로 5가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종로하고 성동구하고 그 중간에 판매 시설이 대규모 판매 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전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앞길이 성동구고요. 바로 뒤가 종로구입니다. 여기는 각 구마다 구에 한 개 있는 게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그러면 변전소는요, 그 해당 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출발점인 거죠. 근데 이 건물에 A라고 하는 건물은 땅으로 보면 A와 B가 구가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B 구면 B 변전소에서부터 전원을 계속 공급받겠죠. 근데 여기는 길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전선 하나를 더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A는요, A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개, 두 개의 구가 동시에 정전될 확률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건물은 정전될 위험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비상전원을 면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동시에 두 개의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받던가 아니면 평상시 A 변전소에서 전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A 변전소의 전원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B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가압수조, 즉 배터리 축전지만으로서 설비를 기동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비상전원을 면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전원의 종류는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딱 3가지 가능하고요. 설치 장소의 기준은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요. 용량은 20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동 방식은요, 상용전원 정전 시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요, 다른 장소와 방화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방에서 방화 후액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압수조, 두 번째가 비상전원 설치 장소, 세 번째가 바로 뒤에 나올 감시제어반 전용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내에는 비상조명등 설치합니다. 이 비상조명등은 당연히 발전기에 의해서 기동되는 비상조명등이 아니라 예비전원에 의해서 내장된 비상조명등. 보통 이제 깨구리 눈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달아준다.